여러분 혹시 레 미제라블 또는 장발장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빵 한 조각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남자,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았는지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방대한 대작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30분 동안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줄거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교훈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소설 줄거리를 넘어서 위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함께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일부 작품 소개와 시대 배경. 레 미제라블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1862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는 혁명과 전쟁, 사회적 불평등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귀족과 부자들은 여전히 호화롭게 살았지만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굶주림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위고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설 속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며 질문합니다.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 빵을 훔친 사람인가? 아니면 그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회인가? 여기서 제목 레스 미스아레이비에리에스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장발장이 아니라 사회 속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전체를 뜻합니다. 즉, 이 작품은 장발장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사회 전체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부 장발장의 과거와 새로운 삶. 이제 주인공 장발장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는 본래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조카들에게 줄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이 화근이 되었죠. 처음에는 단 5년형이었지만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하다가 형량은 무려 19년까지 늘어납니다.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은 세상이 달라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정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그는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때 한 성직자가 그를 맞아줍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그 집에서도 은촛대를 훔쳐 달아납니다. 경찰에 붙잡혀 돌아왔을 때 성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준 거야. 이 은촛대는 선을 위해 쓰시오. 이 말은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이름을 바꾼 뒤 성실히 일해 마침내 시장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는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요한 경찰 자베르는 끊임없이 장발장을 쫓으며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법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이때부터 소설은 자비와 용서를 선택한 장발장과 법과 정의를 고집하는 자베르의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산부 판틴, 코제트, 그리고 사랑. 장발장은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불행한 여인 판틴입니다. 그녀는 사회적 차별과 가난 속에서 몸을 망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결국 병으로 쓰러진 판틴은 장발장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깁니다. 제 딸 코제트를 부탁합니다. 장발장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코제트를 데려와 친딸처럼 키웠고 그녀는 장발장 인생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코제트는 청년 마리우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때 파리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청년 혁명가들이 거리에서 싸우는 그 한가운데에 마리우스가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위해 목숨을 걸고 마리우스를 구하러 갑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바리케이드 속에서 그는 마리우스를 등에 업고 하수도를 지나 목숨을 건져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자베르는 장발장의 인간성을 목격합니다. 그토록 쫓아왔던 범인이 사실은 자기보다 더 고결한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서 자베르는 혼란에 빠지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마침내 결혼하지만 장발장은 자신이 점점 세상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부 주제와 메시지. 레 미제라블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극이 아닙니다. 첫째, 죄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장발장은 범죄자에서 성직자의 용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죠. 둘째, 법과 자비의 갈등입니다. 자베르는 철저히 법을 믿지만 결국 인간성을 깨닫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반면 장발장은 법을 어겼음에도 사랑과 희생으로 진정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셋째, 사회적 비판입니다. 위고는 당시의 빈곤, 불평등, 부패한 제도를 고발했습니다. 장발장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의 희생양이었던 셈입니다. 넷째, 사랑과 희생입니다. 장발장이 코제트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는 모습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5부 마무리. 장발장은 결국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행복을 확인한 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난을 넘어 진정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베르처럼 법만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장발장처럼 사랑과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레 미제라블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의 갈등은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법의 심판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한 번의 기회와 용서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